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프티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18번째고요. 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타프티에 대한 내용인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하는 그림이죠. 기본적으로 타프티에서는 이 영화 필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화 필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어떤 흐름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들, 삶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영화 필름 안에 존재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영화 속의 배역을 맡아서 우리의 삶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이 끝나면 배우로서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연인으로서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화 필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곧 그 시나리오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시나리오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은 특정한 나의 배역, 역할이 곧 나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역이 곧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 사나운 운명아. 아이고 운도 참 사납지. 풀리지 않는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 내 팔자. 이제 이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자 타령을. 그래서 우리는 이 타프티에서 말하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잠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수한 영화 필름들 중에 하나일 뿐인 지금의 이 시나리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뜻하는 바에 따른 그러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영화 필름을 선택한다는 의미죠. 네, 이 주어진 시나리오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 필름을 바꿀 수 있다. 영화 필름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주어진 시나리오 자체를 바꾸려고 이 무대 감독, 연출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트랜서핑 1.0 버전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펜듈럼을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고 해서 펜듈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워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져가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트랜서핑 관점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이 하나의 주어진 인생 트랙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냥 개선입니다. 개선. 네. 조금 더 향상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서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고 청소를 하고 한다 한들 이 구조 안에서의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수리하거나 변형하거나 인테리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동네로, 새로운 건축물로,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랜서핑 관점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선택, 또 하나의 선택의 의미이지 기존에 펼쳐진 현실, 이미 지나간 현실,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를 고치려고 현실에서 애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오늘 나오는 이 시나리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하나의 필름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죠. 하나의 필름에 하나의 시나리오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이동을 하기 원한다면 영화 필름을 선택하는 문제지, 이 주어진 필름 안에서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곧 주어진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것은 트랜스핑 1.0 버전으로 얘기하면 펜듈럼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의 나의 인생, 이것을 하나의 인생 트랙 또는 인생 트랙 안에 섹터라고 하죠.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 이 인생 트랙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트랙 안에서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노력해 본들 큰 의미가 없다. 무대가 바뀌어야 된다. 연극 무대가 바뀌어야지 이 같은 연극의 막 안에서 무대 장치를 조금 옮긴다 한들 이 전체 공연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연극 무대를 바꾸고 연극 시나리오, 희곡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시나리오의 개념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나 바꿀 수 없다는 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근데 트랜서핑은 시나리오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영화 필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필름을 선택한 순간 시나리오를 이동할 수 있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목표 프레임입니다. 목표 프레임. 뭐 다른 말로 미래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목표라는 건 미래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표에 집중해라. 목표에. 시나리오 자체, 마음에 안 드는 시나리오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다만 목표에 집중하라.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길을. 자, 근데 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차가 막히고, 뭐 여기 사고가 나고, 뭐 도로 노면이 안 좋고. 자, 이 길을 바꾸려고 해봐요. 바꿔집니까? 그 순간? 짜증만 나죠. 이 길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길을 바꾸려고 해. 그런 생각을 해. 안 되죠. 짜증나죠. 길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경로는 바꿀 수 있어요.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경로를 이탈합니다. 이러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네, 경로를 이탈할 수 있어요. 길이 마음에 안 들면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경로를 바꾸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가 선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선명하다면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어디로 안내를 해요? 목적지로 안내를 해요. 길을 벗어났지만 또 다른 길을 찾아주게 돼 있어요. 목적지가 선명하다면요. 그 또 다른 길은 어찌 보면 더 가깝고 안전하고 짧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길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목표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여전히 우리는 이 길이 험난해. 때로는 안 갈 수도 있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만 선명하다면, 그리고 주어진 현재 펼쳐진 길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경로가 열리게 돼요. 경로를 이탈한 순간 사실은 더 새롭고 빠른 길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을 외부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프티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주어진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영화 필름을 선택했더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 결국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이러한 새로운 영화 필름을 선택해서 이 시나리오가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목적지가 분명한 문제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는 보장은 없다. 원치 않는 길에서, 잘못 알려진 길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선명하게 할수록 또 다른 경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는 이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선명히 할 때 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그럼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운명을 고르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곤 한다. 모든 사건에서 유용함이 아니라 손해만 찾아내기 때문이다.
또는 통제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원치 않는 길이 펼쳐질 때,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악화 일로의 국면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이미 잘못 들어선 길 안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바꾸려고 해봐야 이 시나리오, 펼쳐진 시나리오는 고칠 수 없다. 시나리오는 바꿀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길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경로를 바꿀 수는 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경로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 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원치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선택할 때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는 무력화된다. 무력화된다. 결국 새로운 길,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 필름이 바뀐 상태다. 이게 트랜스서핑 1.0 버전에서는 인생 트랙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타프티의 방법이고요. 타프티는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 프레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자꾸 곱씹고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유혹이다. 그럴수록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기승전 목표인 거예요. 네. 기승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결론만큼은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놀랍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어쨌든 그렇게 나는 하고야 만다. 결국은 그렇게 나는 되고야 만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런 확고한 결론에 대한 믿음, 목표에 대한 선명한 집중.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변화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변화의 물꼬가 트인다. 이게 외부 의도입니다. 변화의 물꼬가 트인다. 내가 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트인다. 네. 능동과 수동의 조화. 우리가 할 것은 목표 프레임을 비추는 능동적인 작업. 그럴 때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이 변화의 물결을 내가 받아들이고 올라탈 때 이 변화를 향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시나리오,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점점점 소멸되고 원하는 시나리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능동과 수동의 조화. 이것을 잘 이제 감각으로 익혀야 되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의 개념과 다르게 시나리오는 더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시나리오는 하나의 필름에 있는 너희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그것은 통제할 수도 없지. 시나리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화 시나리오를 보신 분은 아시죠? 주인공 이 배역마다 다 대사를 치잖아요. 감정까지. 감정. 심지어 몇 초, 잠시 호흡을 멈춘다. 잠시 침묵한다. 이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시나리오는 정교하다는 거죠. 정교한 만큼 시나리오라는 개념을 대입할 때는 운명이 어떤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정도라면 시나리오는 그 과정과 절차와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펜듈럼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아주 섬세하게 휘둘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시나리오에 자신을 그냥 포기한 채 내어주지 마시고, 깨어난 상태에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깨인 상태로 나의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적극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건이나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릇된 행동과 부작용만 잔뜩 떠안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펼쳐진 문제에 아무런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속수무책 당하란 뜻은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 옳고 그름의 관념이죠. 옳고 그름. 너는 틀렸어. 너는 분명히 틀렸다고. 내가 옳아. 그리고 나는 네가 틀렸는데 이 틀린 것을 부당하게 여겨. 나는 이 부당함을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기본 바탕 안에서 우리는 따지게 되죠. 걸고 넘어지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옳은 것 같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는 거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아요. 이기고 지구에 있지 않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살았니 죽었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번 네가 옳아. 네 주장이 옳아. 네 말이 옳아. 저 사람이 틀림을 입증했어. 승리했어. 이겼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전반적으로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까? 관계가 향상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길걸요? 계속 의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고 계속 논쟁은 논쟁을 낳고 논쟁은 논쟁을 낳고 계속 나를 세우고 살아야 돼.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도 못 믿어 나중에는. 그렇게 옳음을 주장하고 이기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살만합니까? 패배주의, 피해의식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의식 가지신 분들이 더 그래요. 세상이 점점점 위태롭고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트랜서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옳았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지 않아요. 이거를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되게 정의롭게 사시는 것 같죠? 불의를 보면 못 참죠?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정의롭게 사는 게 맞고요. 양심에 털난 것보다 양심이 맑은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의, 옳음, 혹은 부당함, 피해, 그것이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이 살아납니까? 그거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고요. 법원에서 여러분들 손을 들어줬어요. 행복하십니까? 물론 피해보고 당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근데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그러한 사사건건 옳아야 하고 부당하면 안 되고 부당하면 참을 수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면 그건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펜듈럼 세상의 기준이에요. 펜듈럼에 휘둘리기 쉬운 조건이에요. 펜듈럼은 나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걸고 넘어지지만은 않아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펜듈럼이라고 해서 아주 악한, 아주 거칠고 나쁜 에너지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에요, 심지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얻는 게 없어요, 거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조금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매번 지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이 약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줄 알아야 돼. 그만큼 에너지가 부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남의 것을 더 취하려고 공세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죠. 얼마나
꽉 쥔 손에 힘을 더 주는 삶입니까? 내부 의도로 똘똘 뭉쳐서. 이거 트랜서핑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요거 잘 관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펼쳐지면 그냥 놔두질 못해. 허용하질 못해. 그냥 지나가질 못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94페이지. 너희가 처한 시나리오에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하나의 펜듈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주 정교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자체와 부딪혀서는 백전백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미래 프레임 비추기, 목표 프레임에 집중하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시나리오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에게 펼쳐진 시나리오.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돼. 평생 이 시나리오 안에 이것이 평생 나의 팔자야,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많은 영화 필름들이 가능태 공간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구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이 시나리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시나리오에서 깨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깨어난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에서 난 깨어났어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티내지 말고 깨어난 상태에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시나리오를 바꾸려는 투쟁적인 태도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배역을 충실히 소화를 해주되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그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 가능태 공간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미래 프레임, 목표 프레임,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개의치 않고 결론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 과정이 어떻든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주어진 시나리오에 순응을 하되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나의 의식이 열려져 있을 때 트랜서핑 그리고 타프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영화 필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제가 운이 좋구나. 제가 팔자가 개운이 됐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팔자 탓, 운명 탓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런 거울 제조공의 말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승전결 이 결에 집중을 하셔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계속 타프티 강독을 통해서 강독과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뜻하지 않는 흐름이 올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끊임없이 기승전 결론은 내가 선택한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 마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